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김나영 아나운서, 네. 이번에 누변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소식 들으셨죠? 네, 그럼요. 에이즈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달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처음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이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서 지금은 홍콩에서도 발견이 된 상황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홍콩의 확진자는 남아공 현지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강한 전파력을 지닌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할 거라고도 하는데 정말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듯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4천 명 안팎을 넘나들고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헬로티비 뉴스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20명 발생해 사흘째 1,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엿새째 80%를 유지하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이 을지대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병원 내 CCTV와 고인의 스마트폰을 이미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총회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환경 악화와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해 교원 정원 감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증강현실 동물원이 경기도 최초로 양주 옥정중앙공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민간 동물원이 없는 경기 북부에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20명 발생하면서 사흘째 1,000명대를 기록하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부천시와 고양시가 각각 113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와 양주가 각 35명, 포천 14명, 동두천 13명, 연천 7명 등입니다. 도내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가동률은 83.5%로 전날과 비슷했고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82.3%를 보여 엿새째 80%를 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10곳의 가동률은 78.2%로 전날보다 1.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의정부시의 한 요양원에서 일주일 사이에 2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 요양원에서는 지난 17일 요양보호사가 확진된 이후 종사자와 입소자 등 모두 24명이 추가 확진됐는데요. 최초 확진자는 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일하는 남편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요양원을 동일 집단 격리 조치했습니다. 김남현 경기 북부경찰청장이 최근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25일 출입 기자단의 정례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수사팀이 병원 내 CCTV 영상 한 달치와 고인의 스마트폰 등을 이미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을지대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숨진 간호사의 근로계약서에는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고용부는 이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통해 급행버스가 다니는 간선 급행버스 체계 BRT 노선이 양주에 만들어집니다. 네, 지하철처럼 막힘없이 달릴 수 있는 BRT 노선으로 교통 개선은 물론 GTX와 연계된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이 기대됩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중앙 차로를 통해 지하철처럼 일정 시간을 지키며 달리는 간선 급행버스 BRT.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교통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BRT 노선이 드디어 양주에도 건립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간선 급행버스 체계인 BRT 노선에 양주시를 포함시켰습니다. 양주 덕정 남방 BRT 노선은 덕정 삼거리에서 옥정로를 거쳐 외미 교차로까지 11.8km 구간에 건립됩니다. 덕정 남방 노선이 결정된 것은 차로가 넓어 중앙버스 차선을 만들기 용이한 데다 GTX-C 노선과의 연계성 때문입니다. GTX-C 노선 종점에 환승 거점 정류소인 덕정역하고 양주역을 연결하는 BRT 사업을 건설하면 시설별 상호 연계로 많은 시민이 좀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BRT는 주요 간선 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가 만들어져
버스 통행 속도가 일반 버스보다 1.5배 정도 빠릅니다. 또 버스 도착 정보 시스템과 버스 우선 신호 체계, 환승 터미널을 갖춰 정시 도착은 물론 수송 능력에서 도시 철도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립니다. BRT 노선에는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주로 투입될 예정이어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건설비도 도시철도의 10분의 1이고 운영비는 7분의 1에 불과해 가성비가 높은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국비 100억 원 등 4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계획 승인을 거쳐 2024년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GTX C 노선과 전철 7호선에 이어 BRT 노선까지 양주시의 교통 인프라 확증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의정부 고산지구 근처에 의정부 경전철 임시 승강장이 개통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최대 30분에 이르는 배차 간격 때문에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됐는데요. 네, 예상대로 개통된 임시 승강장은 시민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 경전철 임시 승강장. 평일 오전 시간 승강장엔 승객 하나 없이 쓸쓸한 기운만 감돕니다. 개통된 지 한 달여가 다 되도록 이런 모습입니다. 둘, 셋, 커팅! 의정부 경전철 임시 승강장은 사업자가 30억여 원을 부담해 만들어졌습니다.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고산지구 주민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의정부시는 이곳을 이용하는 승객이 하루 6천 명가량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개통 첫 주 하루 승객이 80에서 100명 수준이었다가 이후론 3, 40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배차 간격 때문입니다. 임시 승강장에선 출퇴근 시간대엔 24분, 그 외 시간엔 30분마다 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좀 간격이 좀 좋았을 텐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배차 간격을 줄이려면 객차를 최소 5대 더 투입해야 합니다. 객차 구매 비용은 한 대당 50억 원. 경전철 운영사는 의정부시의 지원을 바랍니다. 우선 차량의 증차 문제는 저희 사업자의 예산이 아니고 시의 지원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시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 증차를 내서 차량 간격을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 의정부시는 당장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용객 수요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연계 교통수단은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가 아직은 이제 많이 입주가 안 됐어요. 입주가 되면 이제 마을버스를 셔틀화해서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그 이용객 수도 좀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여 세대가 입주하는 고산지구엔 현재까지 6,600여 세대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총회를 열고 교원 정원 감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19로 대면, 비대면 수업이 병행되면서 업무량이 증가한 상황에서 교원 정원의 감축은 교육 회복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교원 수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교원 정원 감축 중단과 안정적인 교원 수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주의 경기도 최초의 AR, 즉 증강현실 동물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양주 옥정공원에 설치된 AR 동물원은 1억 6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스마트폰을 통해 호랑이와 얼룩말 등 가상의 동물 8종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주최한 VR, AR 공공서비스 연계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게 됐습니다. 양주시는 민간 동물원이 없는 경기 북부에 증강현실 동물원이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지냈던 의정부 시의회 오범구 의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오 의장과 같은 입장이었던 김영숙 의원도 국민의힘에 입당했는데요. 이로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부시 의회 여야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됐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노동운동을 하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정치에 입문한 오범구 의정부시의회 의장. 지난해 총선 때 문 전 의장의 아들인 문석규 씨가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고 소방관 출신 오영원 의원이 전략 공천되자 이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당시 오 의장과 함께 당을 나온 CEO는 총 3명. 한때 이들 무소속 3인방에 민주당 복당설이 돌긴 했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복당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무소속 신분으로 지낸 지 20개월째. 오 의장과 김영숙 의원은 국민의힘 입당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입당 권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를 그래도 필요로 한 데가 있구나. 그래서 필요로 한 곳에 가기로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이번 입당 과정에 문희상 전 의장과 상의를 했느냐는 질문엔 뚜렷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희상 의장님과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항상 국민의힘 의정부시위원회는 두 사람의 입당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취임할 때 뭐 샐러드볼 그 얘기를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셔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사회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회는 전체 13석 중 민주당 5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3명으로 힘의 균형이 팽팽했지만 무소속 의원 2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함에 따라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한편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내년 의정부시장 선거에는 현재까지 여야에서 약 10여 명이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이제 인천에서도 감귤이 생산된다고 하죠. 네, 그 맛이 궁금한데요. 김진재 기자가 감귤 농장에 다녀왔습니다. 수확이 한창인 한 감귤 농장. 감귤나무를 보고 제주도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곳은 인천시 계양구입니다. 지난 2019년 감귤나무 묘목 280그루를 심은 뒤 2년간 공들인 끝에 올해부터 첫 수확을 시작한 겁니다. 올해 예상되는 수확량은 약 2톤. 감귤 명칭은 계양산에서 이름을 딴 계양봉입니다. 인천에서 난 감귤 어떤 맛인지 궁금한데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난 단맛이 굉장히 강하고요. 신맛은 거의 없습니다. 인천 계양봉은 수도권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다 신선한 상태의 감귤을 맛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는 수확량이 적어 농장을 방문한 경우에 한해 판매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수확량이 서너 배 수준으로 늘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감귤 따기 체험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당도는 지금 현재 12브릭스로 당도 면에서는 뭐 감귤 중에는 최고로 나오는 거죠. 이제 인천에서도 가족 중심적으로 이래 와서 감귤에 대해서 뭐 배우고 뭐 또 학생들도 교육도 좀 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가의 감귤 재배를 지원했던 인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도 남동구 농가 한 곳에 감귤 모목 80그루를 지원했습니다. 센터는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감귤 외에도 샤인머스켓과 체리 등 신소득 과수 생산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소득 과수를 재배하기를 원하시는 농가에게는 저희가 종묘비와 관련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가에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었던 감귤나무가 인천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